네, 오늘은 고전적 조건 형성, 지난번에 좀 했는데요. 그 앞부분부터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딸랑딸랑 하게 되면은 먹이가 나오고 침 흘리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번부터가 좀 힘들어요. 획득, 소거, 자발적 회복, 일반화, 변별. 말만 들어도 피곤하죠. 그나마 이건 좀 나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절 눈꺼풀 조건 형성 들어보셨어요? 눈꺼풀? 저기 이거는 토끼 갖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토끼한테 바람을 확 불어주고 막 그러면 삐 하고서 바람 확 불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삐 소리가 눈 감아야 돼. 이제 그런 거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되시고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용재 선생이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내용을 다 아시면 그 학습 그 관련해서 시험 나오고 하고 그러는 것도 거의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작동적 조건 형성만 납니다. 학습에서는. 네. 먼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게 뭐고 자극 반응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 뭐 이렇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파블로프 일상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거 말은 익숙해져 그죠? 무조건 반응, 무조건 자극, 중성 자극, 조건 자극. 이거 말을 하니까 어려운데 그림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 한번 그리고 자극은 알겠죠? 유기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자극이라고 한다. 자극을 주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유기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그걸 갖다 반응으로 보는 거죠. 영어로 자극을 스티뮬러스, 반응을 respon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할 때 S, 반응할 때 R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림 없이 설명하면 힘든데 그림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죠?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은 뭐냐면은 그 빨간 글씨예요. 3번. 유기체로 하여금 원래 갖고 태어난 자극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먹이에 대해서는 다 침을 흘리죠. 먹이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무조건적인 자극입니다. 그죠? 먹이는. 예. 이 먹이가 들어오게 되면 침을 흘리게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고기를 개에게 제시했을 때 자동적으로 침이 나오잖아. 그지? 나오는 침 반응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반응,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은 US, 미국이 아니고 US. 무조건 반응은 UR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UR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그럼 조건 자극은 뭐냐? 여기 중성 자극부터 보게 되면은요.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를 갖다가 뉴트럴 스티뮬러스라 그래가지고 종소리는 NS입니다. 그죠? 예, 뉴트럴이니까 NS. 그러니까 글자가 무조건, 중성, 뭐 중립 이런 말도 피곤하니까 그냥 US, CS, UR, CR 이 정도로 한번 익혀서 알아두면 편해요. 예. 처음에는 종소리하고 침 흘리는 거랑 전혀 무관했죠. 종소리가 중립자극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무조건 반응, 여기 보게 조건 자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뭐라고요? 조건 자극, 컨디셔널 혹은 컨디션드 스티뮬러스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파블로프 실험에서는 조건 자극이 어떤 자극이에요? 종소리 자극을 준 거죠. 종소리를 통해서 나중에 종소리가 들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죠? 그래서 종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C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성, 중립 자극이었는데 나중에는 종소리가 조건이 주어지니까 이게 침을 흘리게 되죠. 그죠? 예. 어때? 요까지는 아시겠죠? 예. US, CS, UR, CR.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넘기지 않고 한 것 같긴 한데 뭐 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1번 먹이가 주어지게 되면 얘가 침을 흘리죠. 그죠? 먹이가 US 여기서 침을 흘리는 거는 U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종소리를 들려주면 저게 뭐야? 침을 안 흘리죠. 이 위에 있는 종소리는 중성자극입니다. 그 다음에 종소리 딸랑딸랑하고 먹이를 주니까 얘가 침을 흘립니다. 그죠? 이 앞에 종소리는 CS, 그죠? 먹이는 US, 그죠? CS와 US를 붙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얘가 침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침을 흘리는 것도 UR이 되겠죠.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딸랑딸랑 소려도 먹이 나오려나 보다 하고 침을 흘리죠. 종소리만 주어졌을 때 이걸 갖다가 CS, 그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걸 CR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블로프가 발견한 내용이고요. 조건 형성 전, 중,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 전에는 고기 무조건 자극이죠. US를 주면 무조건 침을 흘립니다. 이게 UR입니다. 제가 보니까 출력해서 드린 것보다도 조금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어떤 거는 불필요한 거 정리를 하고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요것도 파일 올려드릴게요. 네. 친절한 홍보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네. 자화자찬이다 이거.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시험을 보는 게 뭐 교수들이 학생들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지식이 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동영상 뭐하러 올리냐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뭔가 남을 수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심리학 이게 거의 다거든요. 예,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힘드니까. 예, 그 다음 조건 형성 중입니다. 그 아래 왼쪽이에요. NS를 종소리를 들려주고 고기를 주면 그죠? 그럼 얘가 침을 흘리게 됩니다. 예, 이걸 반복하다 보게 되면 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래. 조건 자극 CS만 들려줘도 걔가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기 없이도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건 형성 전, 중, 후가 되겠습니다. 요까지는 그나마 좀 난데 이제부터 조금 긴장을 쉬지 못하시고 바로 수업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럼 나보고 같이 힘듭시다. 예. 예, 먼저 획득이 되겠습니다. 획득을 습득이라고도 하는데 요 5가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책에 이게 나오게 되죠. 획득은 예를 들면 돈을 내가 주었다 그런 거죠. 종소리가 들리면 먹이가 나온다고 하는 걸 갖다가 걔가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획득이 된 거죠. 습득한 거죠. 그런 거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림 아래에서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시간이 여기 아래는 X축은 시간축이고요. 그 Y축은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 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맨 왼쪽에 이게 뭐냐면은 반응. 그러니까 종소리가 나면 먹이가 나온다는 걸 갖다가 점점 배워가지고 그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 획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한 번 들려줘서 안 되고 여기 2번 반복해서 제시하는 게 좋겠다.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처음에는 뭐 종소리가 울리면 이게 뭐 먹이가 나오나 가물가물하다가 나중에는 종소리 하나 바로 침을 흘리게 되겠죠. 그죠? 여기 많이 이게 습득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습득 반응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고기가 종소리 난 다음에 고기를 이만큼 주게 되면 침을 더 많이 흘린다 이거죠. 종소리 울리고서 조금 주면은 잘 안 흘리고. 그래서 US를 많이 줘야 조건 형성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어를 한번 볼게요. 속어는 이것도 X축은 시행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종소리랑 먹이를 갖다 이거 들려주고 연결해서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Y축은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일제는 획득이죠. 그죠? 일일제는 그 종소리 딸랑 하고 먹이 나올 때 침을 많이, 씨알 강도가 커졌습니다. 근데 2일 때부터는 뭐냐면은 종소리는 들려주고 나서 먹이를 안 줘. 종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안 줘. 그럼 걔가 뭐랄 것 같아? 속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속어야. 내 말이. 속았다 이거야. 얘가 왜 먹이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침을 덜 흘리겠죠. 침 흘리는 게 속어됐다. 속어란 말을 잘 안 쓰죠. 여러분 소화기란 말은 잘 쓰시죠. 불날 때 소화기를 쓰잖아, 그지? 소가 뭐냐면은 여기 집이 다탄 전소됐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타버리는 걸 소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는 제거할 때 타서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획득된 반응이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얘가 이렇게 종소리 먹이 하다가 나중에 종소리만 들려지게 되면 침을 좀 흘려요. 그 다음에도 종소리만 나 그러면 침을 덜 흘려. 침 흘리는 게 점점 사라진다. 이게 속어예요. 알겠죠? 여기 보게 되면 2일째는 그 다음에 3일째, 4일째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예. 나중에 이게 이제 바로 속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CS만 제시하고 US를 안 하게 되면 얘가 속았다. 침 흘려서 뭐해? 침 안 흘리래. 침 흘리는 자극이 사라졌다. 타서 없어졌다. 이게 속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종소리가 나더라도 침을 안 흘리게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만 말은 많은데 이 정도 개념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속어되고 나서 여기 책에는 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속어하고 망각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침 흘리지 않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뭘 닦아 먹었으면은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나죠, 그죠? 닦아 먹어가지고 반응이 없는데 여기 이 책 저자 같은 경우는 이거 속어라고 하는 것도 배운 거 아니야? 뭘? 침 흘려봤자 내가 뭐 하는 거야? 침 안 흘리는 거를 배웠다. 이렇게. 왜냐면 침 흘려봤자 먹이도 안 오는데 뭐가 흘려. 이렇게 해서 침 안 흘리는 거를 배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각은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데, 예, 여기서 이제 속어는 침 흘리지 않는 걸 학습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발적 회복에 대해서 볼게요. 맨 첫 번에 습득에 대해서 봤는데, 요건 여기 칠판에 보게 되면 여기 습득이라고 하는 습득이 획득이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습득했죠, 그죠? 습득했고 그 다음에 종소리만 들려주고 먹이를 안 주니까 사라졌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속어라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종소리를 따라랑 들려주니까 얘가 침을 조금 흘려. 안 흘리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조금 회복이 됐다 이거죠. 여기 만약에 완전히 없어졌다, 망각처럼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올라갔네 이거죠. 어느 자발적으로 조금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속어를 시키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게 되면 얘가 옛날 정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아침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된장찌개 먹으니까 엄마 옛날 된장 해준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약간 고기 먹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알겠죠? 다시 회복. 이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되는데요? 아니 걔가 그렇더라고. 걔나 사람이나 옛날 대로 다시 잠깐 어느 정도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 이걸 갖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발적 회복이 됐는데 그 후로도 계속 종소리만 들리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네. 속어된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 일정 시간이 비어 있잖아. 일정 시간이 비어 있으면은 다시 옛날 종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침을 흘리게 된다. 이걸 갖다가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먹을 거 안 주게 되면은 침을 안 흘리겠죠, 그죠? 네. 이런 얘기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획득 혹은 습득하고 속어, 자발적 회복까지 봤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저도 이거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게
못 알아먹겠더라고. 레스콜라 와그너 나오거든요. 바그너인가, 바그너는 음악가고. 근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해주면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힘드실 거예요. 일반화 보겠습니다. 일반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여기 일본 분 없죠? 일본 놈들은 다 나빠. 다 나쁜가요? 네, 그죠. 일본 사람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위안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 만나면 다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일반화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전에 사드 배치 한다고 그럴 때 중국에서 롯데 중국에 진출한 롯데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중국에 있는 식당들이고 한국 식당들 다 힘들었어요. 한국 놈들 다 나쁘다고 그랬던. 그죠? 한 가지 사례를 보고서 사드 하나를 보고서 다 싸잡아서 한국이 나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게 일반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습에서 일반화는 뭐냐 한번 볼게요. 종소리가 요 가운데 여기 있죠. 딸랑딸랑딸랑 그 소리 딸랑딸랑딸랑 하고 먹이가 주어졌습니다. 딸랑딸랑딸랑 하고 먹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종소리가 1000Hz가 지금 딸랑딸랑딸랑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약간 낮은 거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줬을 때 먹이가 침을 흘릴까 안 흘릴까? 정확하게 그건 아니었거든요.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헤르츠가 나죠.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아주 높은 거나 여기 헤르츠가 아주 높으면 딸랑딸랑 이렇게 높은 음이 나오고요. 여기 딸랑딸랑딸랑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면 낮은 소리가 나요. 헤르츠가. 네. 헤르츠는 뭐냐면은 1초 동안에 몇 번 이렇게 파동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1000 헤르츠라는 게 1초 동안에 1000번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물리학적인 아실 거 없고 딸랑딸랑딸랑 할 때 얘가 침을 이만큼 흘렸어요. 그 다음에 딸랑딸랑딸랑 하니까 요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낮죠, 그죠?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높은 음에서도 어느 정도 낮죠, 그죠? 만약에 딸랑딸랑딸랑 정확하게 그 소리에 대해서만 그 침을 흘린다고 하면은 이런 곡선이 안 나타날 거죠. 가운데 선만 딱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약간 소리가 낮은 거하고 아주 높은 거나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 Y축 타액이 분비가 되더라. 뭔지 알겠죠? 그게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자극이에요.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약간 소리는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게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침을 흘린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화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개한테 소고기 말고 다른 고기를 주더라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고기가 아니라도.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딸랑딸랑딸랑 그 소리로만 들려줬어요. 그거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소리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더라. 하여튼 딸랑딸랑딸랑이 소리잖아요. 하여튼 유사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 이게 일반화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해볼까요? 일반화. 네. 그래서 종소리에 해주는 건 실로폰 소리에도 반응을 하더라. 이게 이제 파블로프나 연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가 있으면 변별이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변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아군기, 적기 구분하는 법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서울에 가면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기관포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아군기가 청와대 들어오려면 쏘면 안 되잖아, 그지? 적기가 들어오면 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갖다 일반화해가지고 다 쏴버리면 안 되잖아. 일반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변별을 해야 돼. 변별하고 식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뭐냐면 종소리가 아까 딸랑딸랑딸랑 할 때 먹이를 줬어요. 근데 딸랑딸랑딸랑 약간 낮은 소리에서 먹이를 안 줍니다. 딸랑딸랑 정확하게 그 소리에 대해서만 먹이를 주고 낮은 소리나 높은 소리에 대해서 먹이를 안 주면 얘가 처음에는 침을 흘리다가 고민하는 거야. 비슷한 건데 왜 안 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되는 거야.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처음에는 왜 똥 싸고 오줌 싸고 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죠. 근데 나중에 소리를 이제 변별을 해야 되는 거죠. 신경증적으로 약간 그래서 너무 그 헤르츠가 차이가 너무 약간 아주 낮은 소리나 아주 높은 소리 같으면 구분이 좀 쉽잖아. 근데 그 근방에 있는 소리 같으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신경증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그 소리에 대해서는 먹이를 주고, 낮거나 여기는 우베크리츠는 약간 낮은 소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먹이를 안 줘. 그러면 얘가 따랑따랑따랑 정확하게 그 소리에 대해서만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이 낮은 소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흘렸는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가파라져요. 뭔지 알겠죠? 알겠죠? 정확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훈련이 양이 많을수록 변별이 잘 된다. 아시겠어요? 이제 일반화, 이제 변별. 변별은 보통 일반화 같은 건 보통 이제 그 동물들이 나타내는 현상인데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우리 엄마들이 애기들이 처음에는 영어 비슷한 거 맘마, 파다 이런 말만 하면 아이고 기특해 막 그러는데 한 2살 되면은 맘마가 뭐야? 따라봐 마더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반응해야지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변별하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요까지가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본 겁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까지 하실만 했죠? 네. 다음 것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하실만 해요. 네. 여기 이제 다양한 조건 반응에 대해서는 이 요약된 거에만 있는 게 있고, 요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할 수가 있겠죠. 눈꺼풀 조건 형성은 뭐냐. 이 눈꺼풀 있잖아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바로 뭐 눈에 뭐가 들어가면 후하면 되지만 토끼 있잖아요. 토끼가 보면은 눈꺼풀이 2개입니다. 겉에 꺼풀 안에 꺼풀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눈이 크잖아. 그래가지고 소가 더 큰데요. 소는 너무 비싸잖아. 실험하기 100만 원 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토끼가 한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토끼 갖고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우리 실험실에 가보게 되면 지겹도록 한 것 같아요. 지겹도록. 토끼 수술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해먹을까요? 그냥 폐기 처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눈꺼풀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조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꺼풀, 조건 영수, 피부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 요건 그나마 좀 그 다음에 3번째가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부족하면 반복하면 돼.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조건 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 요약하신 분이 요거를 좀 해놓은 게 있고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눈꺼풀 조건 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해요. 근데 눈꺼풀 뭐 이런 거 하니까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골치 아프고 헷갈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글이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가 조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기록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를 찾은 거야. 여기 보게 되면 하고 부는 거야. 여기 하고 불게 되면 이게 무조건 자극입니다. 알겠죠? US예요.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러면 눈이 따가우니까 눈을 감겠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조건 형성 전에는 이렇게 돼요. 여기 이게 US고 눈을 감는 게 UR입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종소리가 들립니다. 딸랑딸랑 아니면 불빛 번쩍 딸랑 뭐 이렇게 이건 중립자극이죠. 눈 깜빡이는 거랑 딸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감동하느라 차이코프스키 하면 눈 감냐? 그건 아니잖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딸랑이하고 눈 감는 거랑 이렇게 멀뚱멀뚱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딸랑딸랑 눈 감고 딸랑딸랑 눈 감고 그러면 얘가 뭘 알아? 딸랑하면 눈 바람 불 것 같단 말이야. 어우 괴로워. 그죠? 그럼 얘가 나중에는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눈을 감는 거죠. 그죠? 똑같죠? 아까 걔하고. 예.
이게 개는 침을 흘리는 게 측정하기가 편하고요. 토끼는 침 흘리는 걸 측정하기가, 개가 이렇게 보면 침 흘리잖아. 토끼가 침 흘리는 거 봤어? 토끼는 눈을 깜빡이는 게 잘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 조건 형성이다. 조건 자극은 보니까 여기 방금 전에 보면 소리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연구실에서는 뭐 불빛과 번쩍, 눈 깜짝, 불빛 번쩍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눈에 이제 공기를 훅 붓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공사장에 뭐 타타타타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컴프레서 있죠. 컴프레서가 공기를 내뿜는 거예요. 차에 바뀔 때 먼지털 치 뭐 그러잖아요. 그게 컴프레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작은 거가 있습니다. 실험실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동물들 괴롭히는 거는 일가견이 있어. 그러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죠? 이거는 인간, 토끼, 쥐 실험을 합니다. 네. 쥐는 너무 작아서 그렇고 인간은 좀 그렇잖아. 네. 돈 많이 주면 또 하더라고요. 난 저도 안 해. 네, 눈꺼풀은 많은, 예를 들어서 종소리 그걸 갖다 여러 번 짝지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종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눈을 깜빡이도록 하려면은 1000번 이상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몰라요.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뭘 연구하냐면은 그 노화 같은 것도 이거 연구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이가 드시면 먼지 같은 게 들어와도 그냥 있고 막 그런 게 뭐냐면 눈 깜짝이는 반응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뇌에 눈 깜빡임 관련된 그런 부분, 뭐 장애 이런 연구를 알코올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이게 신체 기능이 잘 조절이 안 되죠. 이런 거 연구할 때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어. 뭐 네, 이런 거 연구도 이 눈꺼풀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임상 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고, 여기 학습에서는 그 CS, US 이런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반응이에요. 이건 알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조건 정서 반응입니다. 그 조건 억압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말이 어려워. 말이. 여기 책에 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왓슨 엘버트 실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혹시 아시죠? 흰쥐를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어.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흰쥐가 있을 때 땡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지? 나중에 흰쥐가 있을 때 땡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잖아, 그지? 그럼 나중에 여기 뭐야? 땡 소리가 나는 건 무조건 자극이죠, 그죠? 공포스러운 자극이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흰쥐는 공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무서운 게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는 쥐가 더럽다는 걸 많이 학습해서 그렇지만 깐난 애기들은 모른다고. 아이고 귀여워. 다 만질라고 그래. 근데 거기 흰쥐하고 종소리 큰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얘가 공포를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 공포를 느꼈던 큰 소리랑 같이 있었던 거 그게 뭐야? 쥐잖아. 그럼 나중에 쥐만 봐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지. 뭐를 갖다 배웠냐면 공포, 정서를 배웠단 말이야. 정서가 뭐게 되면은 공포, 사람, 증오 이런 거 있잖아요. 개하고 토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런 걸 배운다는 얘기예요. 정서 반응을 갖다 그렇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 엘버트가 흰 것만 보면 다 일반화가 돼가지고 흰 옷을 입은 뭐야 간호사, 고양이 흰 건 다 싫어하는 거야. 그죠? 공포가 일반화되는 과정이다. 정서도 조건화가 됐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죠? 공포도 조건화됐다. 말이 어려워서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엘버트가 보게 되면 유튜브로 보니까 죽었더라고. 그죠? 요즘에는 윤리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1920년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하여튼 공포나 사랑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도
고정적 조건 형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기 불이 나고 그랬을 때 어릴 때 불을 난 경험을 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황색이나 빨간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혈액 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다. 빨간 거 공포스러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조건영수 반응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 책에 요약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정수 반응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엘버트 실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해봤다니까. 아 참 엘버트는 내가 안 해봤어. 예. 그 다음에 피부 전도 반응입니다. 저 이거 해봤어요. 여러분 저기 병원에 가면 그 근전도 이런 근전도 싫어하죠. 근육 같은 거 이렇게 얼마나 전도가 많이 하면은 그 도가 반도체, 부도체 뭐 말 있잖아요. 그 전류 같은 게 전달된다는 게 전도라 이래. 반만 전달되다 해가지고 반도체야. 전달이 안 되면 부도체예요. 완전히 전달되면 도체예요. 알겠어요? 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리선, 전선은 도체입니다. 막대기는 부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 뭐야? 반만 전달되는 거지. 그래서 반만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반도체다. 반도체 새롭죠? 우리나라 수출의 40%가 반도체예요. 전체 다 합쳐서. 네. 네, 하여튼 여기 전도, 피부 전기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부 전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피부 전기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피부 전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아, 여기 보게 되면 그 여기 손바닥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잘 없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그 긴장하고 그럴 때 뭐가 나오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땀이 나죠, 그죠? 땀이 얼마나 흘렸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눈에 훅 불고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정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긴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심박률이 막 뛰죠. 그죠? 공포스러울 때. 그 다음에 땀이 나죠. 그죠? 예. 뇌파가 막 뛰겠죠. 그래서 그 몸에 사람은 이런 거 붙여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전에 MCQ 아세요? MCQ 연구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여기를 착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긴장했을 때 땀이 얼마나 나는지, 혈압이 얼마나 어떤지, 그 다음에 뇌파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갖다가 측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이런 피부 전도 반응도 이제 고정적 조건하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요약을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혐오학습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와가지고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 요약본에는 나왔는데 4장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요약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은 좀 쉬워요. 요거보다 조금 쉽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건 3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고차 조건 형성입니다. 고차적으로 나가죠. 혹시 제 수업 들을 때 들어보신 적 있죠? 한번 보세요. 아까 소리가 들리고서 먹이를 줍니다. 침을 흘려요. 소리가 들려서 먹이를 주고 침을 흘립니다. 그럼 나중에 메트로놈 소리만 나와도 침을 흘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메트로놈 앞에 다른 검은 사각형을 줬다. 다른 자극을 주고 검은 사각형이나 메트로놈은 먹이랑 침 흘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1차적으로는 메트로놈 소리가 CS가 된 거죠. 근데 그거 앞에 다른 걸 쫙 지어줘. 다른 걸 쫙 지어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1차였거든요. 이게 메트로놈 소리가. 나중에는 뭐냐면은 검은 사각형 메트로놈 침을 흘리죠. 검은 사각형 메트로놈 침을 흘려요. 그럼 이제는 메트로놈 빼봐. 검은 사각형에 대해서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조건 형성은 메트로놈이었죠. 2차 그 앞에 하나 더 있는 것은 검은 사각형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돈 있잖아요. 돈.
돈 주면 뭐예요? 그게 2차적인 강화물이에요. 2차적인. 돈 갖고 뭐 씹어 먹을 거야? 걔한테 줘봐. 걔가 먹나 먹지. 고기를 줘야 먹지. 그죠?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을 통해서 다른 걸 살 수가 있잖아. 돈이 뭐든 다 하잖아. 명예도 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돈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고차원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자극이잖아요. 고차적인 자극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메트로놈 소리가 침을 흘리게 하는 CS였는데 메트로놈 앞에 있던 한 차원 더 나간 것들로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중성자극 NS 메트로놈 소리 같은 게 이게 그 잘 먹혀 들어가면 나중에 그 앞에 하나 더 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책에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수컷이 이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발전기에 암내가 날 때 이제 그 성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게 되면 그때 발전기 냄새가 날 때 이제 그 성행위 행동을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발전기에 거기 그 암컷 쥐가 있는 그 환경 있잖아요. 환경의 자극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한다 이거지. 만약에 그 쾌감이 있는 그 순간에 여기를 뭐 이렇게 그 주위에 낙엽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도 좋게 본다 이거지. 만약에 그런 자극이 없이 뭐 발전기 그런 것만 한다고 하면은 뭐 낙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겠지만 그 발전기의 그 좋은 자극과 연결된 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래 거는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중립적인 자극도 조건 형성을 하게 되면 좋은 것으로 혹은 나쁜 것으로 바뀐다. 이게 책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놨거든. 친절하자. 저차. 여기 XEH나 YOF는 좋은 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해피 이런 거 좋은 거죠. 좋은 단어죠. 그 다음에 데블, 악마, 데스, 죽음 이런 건 좋거나 나쁜 건데 YOF나 XEH 같은 건 중립자극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집단, 2집단하게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YOF하고는 아름다움, 선물, 행복 뭐 이런 거랑 연결해주고 YEH는 도덕, 슬픔, 정 이런 거랑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집단에는 반대로 YEH는 아름다움, 선물 뭐 이런 거로 YOF는 아니 XEH는 그리고 YOF는 도덕, 슬픔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발전기가 좋은 거라 그랬죠. 좋은 거랑 같이 쓰면 이런 것도 좋아한다 그랬죠. 여기서 아름다운 선물하고 좋은 거랑 Y의 중립이 붙어 있어. 그럼 나중에 평가를 시켜보니까 YOF는 좋은 거 같아. XEH는 안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이거지. 그 아래는 반대로. 뭔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은 좋은 거와 함께 있으면 그죠? 좋게. 뭐 끼리끼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랑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중립적인 자극도 같이 쓰지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광고가 이런 거예요. 광고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삼다수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삼다수는 뭐 오다수도 있고 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 평창수도 있고 다 그게 그거야. 그런데 삼다수랑 나랑 딱 같이 있잖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삼다수를 좋아할 거 아니야. 광고가 뭐냐면 중립적인 제품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 선전할 때 유독 예쁜 뭐 설현이 뭐 그 장금이 이런 분들만 같이 하잖아요. 좋은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느라고 돈을 1,000만 원씩 쓰고 그러잖아. 하여튼 요게 광고에 나오게 돼요. 이게 사장에는 이제 응용하는 게 나와요. 예. 알겠죠? 고차적인 거 됐습니다. 예. 출근하시죠? 예. 요거 지연, 동시, 흔적, 역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고 먼저 그 흔적부터 볼게요. 흔적 보게 되면 그 무조건 자극 있잖아요.
여기 조건 자극이 뭐냐면 부저 울리는 거 있잖아요. 삐 하고 난 다음에 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삐 하고 훅 부는 거랑 원래 상관이 없어. 삐 하는 거는 조건 자극 알겠죠? 훅 부는 거는 몸에 싫어하니까 이건 무조건 자극이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사이의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 조건 자극 삐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알겠죠? 이게 흔적 조건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 처음에 삐 하고서 그 다음에 흔적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게 이제 흔적 조건이에요. 번둥 먼저 번개가 먼저 쳐요. 천둥이 먼저 쳐요. 번쩍 빛은 뭐 지구 7바퀴 반 도니까 그 다음에 소리는 340m 나가니까 나중에 돼. 번쩍하고 나면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딱 부딪히면 번개가 스파크가 딱 나잖아. 스파크 소리가 그 파동을 통해서 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번개 딱 치고 나서 좀 있다가 오르르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번개가 번쩍 치면 할머니가 애기 귀 막잖아요. 그죠? 그게 흔적 조건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번쩍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귀를 막아가지고 놀라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흔적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보통 자연현상에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럼 지연은 동시는 알겠죠? 저기 아까 부자 삐 울리는 거랑 쿠 부는 거 삐 하고 후 하고 동시에 해주는 거. 이게 동시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연은 뭐냐면은 삐를 갖다 계속 하고서 삐 되는 사이에 훅 불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삐 소리를 갖다 지연시킨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런 거가 되겠고요. 역형은 뭐야? 삐 이런 거야. 알겠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잘 될까? 지연하고 흔적. 이런 게 잘 되죠. 동시는 이거 언제 불지 모르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미 버스 지나가고 나서 불면 못 알아먹겠죠? 그죠? 짜증나지? 쥐도 짜증내더라고. 네. 여기 이제 그 역행 조건 같은 경우는 공기 분사하고 나서 삐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럼 얘가 뭐야 이게 이런다. 약간 침을 흘리게 해주고 나서 냄새가 나면 침을 흘리고 이게 순서거든요. 냄새 나고 침 흘리는 애 이미 침 흘리고 할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냄새도 좀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게 역행 조건이다. 지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방금 전에 버저 공기 분사가 되는데 흔적과 다른 것은 CS 부저가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떤 간격으로 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단기간 삐 소리를 갖다가 1분 동안 계속 삐 하고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삐를 짧은 시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지연 조건은 약간 그 CS가 좀 길어진 거다. 그 US가 뒷부분에 나온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책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연 조건 형성 이거 순서가 네. 제일 효과 있는 게 지연이고 그다음에 흔적이고 그다음에 동치고 그다음에 역행이라는 말이죠. 순서가 제일 효과 있는 게 지연하고 흔적하고 거의 같게 봐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지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지연 시간이 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교수님 네. 문제지에는 네. 지연이 제일 빠르고 네. 그다음 흔적으로 나와요. 문제. 순서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시험에. 예. 지연, 흔적, 그 다음에 역행은 거의 안 되고. 예, 예. 여기 그 지연 절차가 보게 되면 단기랑 잔기가 있는데 여기 그 오른쪽에 아래 있잖아요. 단기 지연에 비해 CL이 나타나는 게 점차 길어진다. 그래서 지연 같은 거 하는 건 얘가 조리를 갖다 1분 동안 삐 소리를 계속 들었다. 하게 되면 얘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삐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조건 형성에 영향 주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데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레스콜라라고 뭐 꼴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전 조건 형성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A라는 사건이 오로지 B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일어난다. 사건 A는 사건 B에 수반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요 다음에 책에 설명을 해도 좀 어려워가지고 요 아래 봅시다. 근접성은 요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종소리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날 때마다 자극을 준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B 쇼크, 두 번째 할 때는 B 하고 쇼크 안 줘. 세 번째 할 때 B 쇼크 이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뭐냐면은 B하고 그 자극 쇼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 B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쇼크가 받는 거죠. B가 나오면 if, B가 나오면 그 다음에 쇼크가 온다. then 뭔지 알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다고 써봅시다. 여기 B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쇼크. B 소리라는 쇼크 없어. 세 번째는 B 소리가 나고 쇼크. B 소리는 쇼크가 없어요. 네,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B하고 쇼크랑 붙어 있죠.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홀수 때는 얘가 B가 나오면 쇼크가 나온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수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수반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11번째나 13번째 같은 경우는 이때는 B하고 쇼크가 오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죠. 그때는 반응을 해요. 뭔지 알겠죠? 근데 12번째 되거나 13번 이런 때 반응 안 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럴 때는 학습을 예언하기가 쉬워요. 그죠? 앞으로 뭐 111번째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홀수 번째에 대해서는 그 저기 전기 자극이 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때는 예언하기가 쉽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랜덤하게 1번에서 하다가 4번에서 하다가 뭐 7번에서 하거나 8번에서 하거나 언제 B하고 전기랑 쇼크랑 연결됐는지 몰라. 그때는 헷갈리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지. 제가 출석을 부를 때요. 첫 번째 날, 세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하게 되면은 아홉 번째 날 출석 부른다는 거 알잖아. 근데 내가 중구난방이야. 두 번째 하다가 다섯 번째 하다가 언제 할지 모르잖아. 그럼 매번 와야 되잖아. 내 홀수 때만 오게 되면 그날만 오잖아.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언 가치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반성, 예언성, 유관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배우려면, 연합을 배우려면 이렇게 그 홀수 때마다 나온다. 이게 예언하기 쉽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보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contingency라고 하는데 그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공무원 시험에 났더라고. 그 단어가 내가 평가해 보니까 아니 그 저기 영어 시험에 contingent, contingency 뭐뭐에 따라서 dependent upon 뭐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 여기서 CS하고 이거 책에서 나온 얘기야. CS하고 UX 학습에 했다가 US만 제시되는 게 10%고 US만 제시되는 게 20%고 US만 제시되는 게 40%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요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할 때는 예언성이 높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얘가 홀수 때마다 내가 출석 부를 때
날짜가 홀수날만 내가 부른다면 그날은 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혹수날이 짝수날이든 아무 때나 오게 되면 예언을 못하죠. 그죠?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럴 때는 그 학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접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쉬운데 한번 보죠. 9시가 되니까 약간 좀 그렇죠. 그 학습이 두 사건이 그 가까울 때 공부가 잘 된다. 이게 근접성입니다. 그 조건 자극하고 무조건 자극하고의 그런 간격이 예를 들어 삐 소리가 나고서 먹이가 1시간 있다 나와. 어쩌라고 모르잖아, 그죠? 근데 삐 하고 머리가 바로 나오면 학습이 잘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알아채지도 못하게 삐 먹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는데 적당하게 근접할 때 학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적 조건에서는 CS 끝나고 US 시작될 때, 예. 지연 조건은 CS 시작과 US 시작점. 요걸 갖다가 이제 그 간격이라고 얘기를 정해요. 예를 들어 이게 흔적 조건이죠, 그죠? 이게 지연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흔적 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CS 끝나는 시점하고, 그죠? US 시작되는 시점이 있죠. 요 사이 간격이 자극간, 인터 스티뮬러스 인터벌은 뭐냐면은, 인터는 사이에, 예, 여기 IS. 요거, CS 자극하고, US 자극하고 요 사이 간격. 뭔지 알겠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지연 조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CS 시작, 이거는, 여기 뭐, 요런 게 없잖아. 끝이 없다 보니까, 요 시작 시점하고, 어떻게 돼요? 요 시점. 그죠? 요걸 갖다가 자극간 간격으로 한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요게 거리가 1시간 너무 떨어지면은 공부하기 힘들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지금 그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나서 1년 후에 시험 보면 되겠어? 바로 하고 나서 바로 시험 치는 게 더 잘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야, 이제부터 조금 힘든다. 힘드시죠? 근데 제가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말만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말만 갖고는 너무 힘들어서 요 밑에 거를 한번 좀 보세요. 보게 되면은 차가운 냉자극하고 촉각자극, 그 다음에 침이 나오게 하는 뭐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딱 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운 자극하고 촉각자극 침 흘리고, 차가운 자극 촉각자극 침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촉각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고, 여기 이제 두 개, 복합 자극은 뭐냐면은요, 자극을, CS를 같이 집어넣었단 말이야. 하나가 아니라, 뭔지 알겠죠? 복합적으로, 그, CS가 제시되는 걸 갖다가, 냉자극이나 촉각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합쳐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거는 더 잘 맞는 게 있을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예. 여기 냉자극하고 촉각 자극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차가운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데 촉각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여기 음영화를 알아볼까? 음영화. 예. 한 자극이 다른 자극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촉각 자극이 냉자극을 갖다가 뒤집어 버린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연예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멋져. 그럼 약간 조금 덜 멋진 애는 가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멋진 사람만 기억하죠. 이거 되게 뒤엎게 한다 이거죠. 오버섀도잉이 뒤덮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자극이 다른 자극을 갖다 뒤엎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자극의 특성 얘기를 한 거고요. 음영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극의 특징 중에 강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B 음식, B 음식이라고. B 음식, B 음식. 큰 소리가 더 알아먹기 쉬울 수가 있죠. 그죠? 불빛도 약한 것보다 강한 거. 냄새나 이런 것들도 강한 게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네. 이게 US 강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니, CS 강도는 아까 종소리나 불빛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강해야지, 세야지 더 공부를 잘한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US 강도는 뭐야? B 소리가 나는데 먹이를 많이 주는 거하고, 먹이를 조금 주는 거하고, 먹이를 많이 주면 더 잘 배우겠죠? 네. 내가 학점을 주는데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B 학점 주는 것보다 A 학점 주면 더 좋아하겠죠? 대학원 A 학점 이상 줘야지, 어떻게. 그죠? 이렇게 강도가 높으면 효과적으로 더 된다. 눈꺼풀에서도 그냥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방 배워요. 뭔지 알겠죠? 네. 선생님이 그냥 때릴 때 약하게 때리면 씨알이 안 먹히잖아. 강하게 좁혀야지 씨알이 먹히죠. 저는요, 중학교 때 단어 하나 틀리면 한 대씩 맞았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16대 맞았어요. 여러분 안 맞으셨어요? 네. 그럼 공부 다 잘하더라고. 그 앞에서는. 하여튼 US 강도. 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포기해버리겠지. 날 잡아 잡수. 그러니까 하여튼 강도가 높은 게 전반적으로 좋겠다. CS든 US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계를 보니까 이제 58분이 지나고 있어. 이게 딱 녹화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US 자극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예, 피곤하시더라도 계속 할게요. 지금은 정신을 놓고 계셔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니까 나는 정신 안 놓게. 예. 본질적으로 CS가 좋은 게 있어요. 잘 되는 게 있어. 그 아래 보게 되면은요. 맨 아래 보세요. 전기 충격하고 잘 궁합이 맞는 게 뭐냐면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이에요. 여기 맨 아래 알겠죠? 전기 충격하고는 여기 뭐 이렇게 맛 이런 거하고 잘 안 어울리고 전기 충격하고는 불빛 번쩍하고 종소리나 어르릉 소리가 더 잘 맞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보는 이런 거야. 여기 사자 있잖아요. 생리적으로 시각, 청각하고 그 전기 충격하고 궁합이 맞아. 왜 그러냐면 전기 충격은 그 사자가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쇼크 받는 그런 거 하고 사자 얼굴 어르릉 소리 있잖아요. 사자 얼굴 시각 자극이죠. 이런 거 뭐예요? 청각 자극이죠. 시각, 청각 자극하고 물어뜯는 거랑 잘 생리적으로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탈 나는 거 있잖아요. 시각 자극을 줬는데 배탈 나고 이런 건 잘 안 어울려요. 근데 내가 뭘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 그게 잘 어울리죠, 그죠? 궁합이. 여기 매실 주스를 먹었는데 매실은 소화가 잘 시키는구나. 다른 걸 한번 해보자. 뭐가 안 좋을래나? 그래, 해. 얘기 잘하셨어. 나는 집이 충청도잖아요. 그래가지고 된장찌개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어봐가지고 지금은 좀 잘 먹는데 그때는 된장찌개가 좋아. 근데 그거 만약에 그걸 먹었는데 갑자기 상했다. 뭐 냄새가 뭐 이상한데 홍어해 이렇게 했는데 상했다. 어울리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생리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자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알겠죠? 네. 아까 그 CSUS가 잘 되는 건 아주 강해야지 잘 된다는 거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이제 어렵네. 따라할 거예요. 잠재적 억제. 잠재적 억제. 네.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사전에 그 뭘 경험했느냐가 영향을 여러 가지를 끼치거든요. 잠재적 억제랑 차폐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자극이 있었어요. 자극이 있는데 US가 없었어. 여기 자극 있잖아요. 자극을 주어지고 그 US가 없고 자극 없고 U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배워놨단 말이야.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 근데 나중에 엉뚱하게 자극이 주어지고 US가 붙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알겠죠? 사전에 자극하고 US랑 해당 상관이 없다는 거를 배우면 나중에 상관을 지으려고 할 때 상관이 잘 안 져져요. 뭔지 알겠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자극 없는 거하고 US하고 이렇게 이미 그렇게 익숙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나를 갖다 갑자기 친하지 않고 생뚱맞게 반응을 한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냐면은 자극 A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합시다. 종소리 딸랑딸랑 종소리하고 먹이랑 전혀 상관이 딸랑딸랑 종소리만 들렸어. 먹이 준 적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10년 살아왔어. 근데 나중에 11년째 됐을 때 똥 딸랑딸랑하고 먹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딸랑딸랑하고 딸랑딸랑 먹이 여기 이제 이전 사전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학습이 잘 돼요. 근데 사전에 이렇게 학습됐던 거 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친숙했던 거가 나중에 이걸 방해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잠재적으로 억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얘기, US 자극 없이 노출이 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재적 억제고. 그 다음에 차폐. 이게 좀 어려운데 요게 답니다. 이제 요거만 하시면 돼요. 사전 경험이 이제 잠재적 억제하고 차폐가 있습니다. 여기 소리 자극하고 전기 충격 조건화가 되죠. 그죠? 소리 자극, 불빛, 전기 충격 하면 반응이 됩니다. 복합 자극이죠. 그죠? 복합 자극이에요. 소리, 충격 배웠어. 소리, 불빛, 충격 배워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소리 빼고서 불빛만 주면 어떻게 되냐? 안 되더라 이거.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블로킹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 하면 요 아래 그림이 이시가 좀 아는데 딸랑딸랑 먹이, 딸랑딸랑 먹이 이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딸랑딸랑 먹이 할 때 딸랑딸랑 먹이 하게 되면은 얘가 반응을 하는데 나중에 불빛만 줘. 그럼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미 불빛 없이도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 가지고 이미 배웠는데 그죠? 종소리 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종소리 없이 불빛 주고 먹이 주고 불빛 주고 먹이 주면 배웠을 거야. 근데 이미 불빛하고 종소리를 붙여두게 아니 종소리하고 불빛을 붙여두게 되면 여기 불빛하고 좀 어렵죠. 저도 학교 다닐 때 힘들었어요. 여기 이제 종소리를 갖다가 종소리하고 불빛하고 하게 되면 여기 침이 걸리게 되겠죠. 그죠? 여기 종소리가 침 흘리는 게 이미 정해졌어. 만약에 불빛하고 불빛만 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은 이걸 배웠겠는데 종소리가 이미 됐는데 다른 게 왔어. 끼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걸 차단해버려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차단해버려요. 이걸 갖다가 차폐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걸 갖다 영어로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블로킹이 뭐야? 배구할 때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이미 한 개 있단 말이야. 한 개 있는 다른 놈이 와한테 껴들었어?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건 뭐냐면은 이유를 떠나서 이미 알아요. 유기체나 다른 쥐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배우더라고. 네, 이게 차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예. 아까 전에 차 조건 영상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저 종소리 다음에 불빛이 아니라 불빛 다음에 종소리를 하는 거 이렇게 그때는 불빛만 되겠죠. 아, 여기서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 같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예,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게 복합 자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복합 자극은 같이 연결해서 제시하는 거고, 그거는 처음에는 훈련하고 나서 나중에 떨어져서. 그죠? 아까 검은 사각형, 그 다음에 그 종, 이렇게 종소리 하고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그래요.